안녕하십니까. 키스맥 블로그의 키스맥입니다. 이번 강좌에서는 CD 음악을 아이폰에 넣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CD는 아날로그 신호를 저장한 것입니다. 그런데 컴퓨터 파일은 디지털 신호를 저장한 것입니다. 따라서 CD를 컴퓨터 파일로 저장하려면 디지털 파일로 변환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무슨 복잡한 과정을 거치는 건 아닙니다. 컴퓨터 입장에서야 복잡한 과정을 거치는 것이겠습니다만 우리 입장에서는 복잡할 게 없는 겁니다. 지난 강좌에서 mp3 파일을 아이튠즈로 가져가서 그걸 아이폰에 넣는 과정을 알아봤는데요. CD 음악을 컴퓨터 파일로 저장해서 아이폰에 넣는 과정도 똑같습니다. 다만 내부적으로 변환을 해서 저장하게 되니까 mp3를 가져오는 과정보다는 시간이 좀 더 걸린다는 것이 다를 뿐입니다. 디지털 파일로 저장함에 있어서 사용자가 임의로 파일의 포맷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 포맷을 결정하는 과정을 먼저 알아본 후에 CD 음악을 컴퓨터 파일로 저장하는 과정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아이튠즈의 환경 설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윈도우즈 PC인 경우에는 편집 메뉴에서 기본 설정으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매킨토시 버전과 윈도우즈 PC 버전이 이 부분만 다르고 다른 건 대부분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하단에 CD를 삽입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게 있고요. 가져오기 설정이 있는데 가져올 때 어떤 포맷으로 어떤 퀄리티로 가져올 것인가를 결정하는 옵션이 있습니다. 이걸 클릭해 보겠습니다. 이런 창이 뜨게 되겠죠. 다음으로 가져오기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몇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다 오디오 포맷이 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흔히 보셨던 것은 mp3 인코더일 텐데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mp3 인코더와 AAC 인코더가 되겠습니다. AAC 인코더와 AIFF 인코더, 애플로스리스 인코더는 모두 애플이 만든 포맷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AIFF 인코더는 압축하지 않고 CD를 그대로 디지털 파일로 변환한 것입니다. 그래서 압축을 하지 않다 보니까 용량이 다소 큽니다. 그래서 소장용으로 사용할 때 많이 쓰게 되고요. 그 아래쪽에 있는 것이 애플로스리스 인코더는 이것은 AIFF와 음질은 똑같지만 용량은 조금 더 줄어드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름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애플로스리스 인코더는 무손실 압축 포맷입니다. 압축은 하긴 하지만 음질에 손상을 가하지 않는 그런 포맷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CD를 소장용으로 저장하고 싶다 하실 때에는 애플로스리스 인코더를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AIFF보다는 용량이 좀 더 작지만 음질은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AAC 인코더와 mp3 인코더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보는 포맷인데요. 저는 mp3 인코더보다는 AAC 인코더로 저장하실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효율적인 측면에서 AAC 인코더가 좀 더 효율성이 좀 더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은 용량을 줄이기 위해서 압축을 합니다. 여기서 압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약간의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요. 오디오 포맷에 있어서의 압축은 컴퓨터 파일을 압축하는 것과는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zip이나 그런 압축 포맷으로 파일을 압축하는 것과는 좀 다른 형태고요. 오디오 파일에서 압축이란 음의 일부분을 잘라내는 방식으로 압축을 하는 겁니다. 따라서 지나치게 압축을 많이 할 경우에는 음질이 심하게 왜곡되고 손상되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거칠게 들릴 수 있죠.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압축하는 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AAC 인코더 방식과 mp3 인코더 포맷이 있는데 이것들은 모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압축 포맷입니다. 그 대신에 압축을 하면서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압축을 하게 되면 좋지 않은데요.
그래서 일단은 AAC 인코더를 선택하고요. 설정에서 AAC 인코더를 어느 정도 퀄리티로 할 것이냐 라고 나오는데, 여기에서 저는 아이튠즈 플러스를 선택하겠습니다. 그러면 아래쪽에 보시면 스테레오 256kbps라는 게 나오는데요. 이게 일종의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비트율에 해당합니다. bps는 초당 비트율을 말하는 겁니다만, 통상 bps까지는 말하지 않고 그냥 256K다, 128K다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이 숫자가 높으면 높을수록 압축을 덜 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숫자가 높으면 높을수록 용량도 커집니다. 반대로 이 숫자가 낮으면 낮을수록 용량이 작아지는 대신에 음질은 그만큼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2, 3년 전까지만 해도 128K가 주류를 이루었습니다만은, 요즘은 256K나 320K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256K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뭐 여러분들이 그것은 사용하시면서 알아서 결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너무 지나치게 비트율이 높다고 해서 음질이 뭐 그렇게 높아지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적당한 정도에서 타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비트율이 128K 밑으로 떨어지는 건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좀 거친 쇳소리 같은 게 끼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128K는 돼야 되겠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요즘은 256K나 320K를 많이 쓰니까 256K 정도면 무난하겠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소장용으로는 애플로스리스 인코더로 하시는 게 좋겠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왜 그런 말씀을 드렸냐면, 뭐 시절이 지나다 보면 현재는 256K가 주류를 이루고 있지만 뭐 좀 더 큰 비트율이 주류를 이룰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가서 좀 더 큰 비트율로 바꾸고 싶을 때 애플 로스리스 파일을 가져다가 바꾸시면 되는데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십니다. 128K를 256K 비트율로 변환을 하면 음질도 좋아지는 건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는데요.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한번 손실된 파일은 복구가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높은 비트율에서 낮은 비트율로 내리는 건 의미가 있지만, 낮은 비트율에서 높은 비트율로 변환하는 것은 의미가 전혀 없는 짓입니다. 괜히 용량만 더 커질 뿐이지 음질에는 더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참고하셔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상태로 놓고 승인을 하겠습니다. 네. 현재 AAC 포맷 256kbps 포맷으로 저장을 했기 때문에, 지금부터 CD를 가져오면 CD에 있는 파일을 아이튠즈가 AAC 포맷의 256K 비트율로 변환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CD를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CD를 넣게 되면 경고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CD를 아이튠즈 보관함으로 가져오시겠습니까? 라고 한다면 예 하면 무조건 음악 보관함 쪽으로 가져가게 됩니다. 음악이 전혀 없을 때야 상관없습니다만, 음악이 많이 있을 때는 이걸 그대로 예의를 하게 되면 뒤죽박죽 돼서 지금 방금 전에 내가 어떤 걸 가져왔는지 찾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니오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생 목록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재생 목록 2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여기 CD에 있는 것을 통째로 다 가져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몇 개만 내가 원하는 것을 가져올 수도 있겠습니다. 통째로 가져오실 때에는 이렇게 CD를 선택을 해서 여기에다가 그대로 넣으시면 되고요. CD에 있는 몇 개만 가져올 때에는 선택을 해서
이걸 끌어다가 여기에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저는 여기서 3개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파장이 물결 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데 현재 가져오기를 하고 있는 중이라는 걸 나타냅니다. 그리고 무제 재생 목록 2에 가보면 현재 아무것도 나타나 있지 않죠. 가져오기가 완료되면 여기에 이쪽으로 가져왔기 때문에 리스트가 여기에서도 보여지게 됩니다. 네, 다 가져와졌네요. 네, 여기 보시면 이제 CD에 대한 정보가 이렇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지만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여기에서 파일 이름 바꾸듯이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정보를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하도록 하고요. 현재 가져와졌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그대로 파일 이름을 무제 재생 목록 2라고 해서 그대로 가져가셔도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달리 이름을 바꿔서 가져가도 되겠습니다. CD를 새로 이제 또 넣어서 조금 전에 했던 과정을 그대로 거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제 한번 만들어 놓은 재생 목록 안에다가 계속 넣어도 상관은 없겠고요. 상황에 따라서는 재생 목록을 CD마다 하나씩 만들어서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 개의 CD를 막 뒤죽박죽해서 계속 갖고 오다 보면 방금 전에 가져온 것이 어떤 것인지 몰라서 헤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재생 목록을 새로 만들어서 일단 음악 파일을 끌어다가 재생 목록 안에 넣은 다음에 그 다음에 뭐 이름이나 다른 정보들을 수정할 게 있으면 수정을 하고 그런 다음에 해당 재생 목록을 삭제를 하거나 혹은 정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 곳에 막 때려 넣으면 정신이 없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재생 목록을 하나하나 만들어서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대로 끌어다가 아이폰에다가 넣으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아이폰이 연결 안 돼 있으니까요. 아이폰을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만들었던 재생 목록을 통째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과정은 넣는 과정은 mp3 파일을 넣을 때하고 똑같죠. 변환하는 과정을 한 번 더 거치는 것 뿐이지 과정은 다를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여기에 무제 재생 목록 2가 아이폰에 카피가 됐습니다. 아이튠즈에는 알아두면 편리할 기능들이 참 많습니다. 다음 기회에 따로 아이튠즈의 전반적인 사용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고요. 이것으로 이번 강좌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강좌에서는 음악을 재생하는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